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울산의 6개 지역구에서 당선된 6분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인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오늘은 남구갑 이채희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예재산 PD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남구갑 지역구에서 3선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먼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 3선이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오기까지 이렇게 성원해 주신 남구 구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쁨은 잠깐이고요. 이제 3선이라고 하는 이런 중압감이 저를 좀 짓누르고 있고 또 울산과 대한민국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참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오직 그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그 충직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4월 15일 총선 당시로 한번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남구갑의 경우에는 비교적 여유 있게 상대 후보를 좀 제쳤어요. 네, 최종 개표 결과 이채희 후보가 53.4%, 그리고 신규명 후보가 43.2%, 강석구 후보가 2.2%를 차지했는데요. 예. 1위와 2위의 표 차이는 1만 479표였습니다. 선거 당일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4월 15일 이제 개표가 시작되고 이제 이채희 당선인의 선거 캠프 모습인데요. 출구 조사 때 이미 신규명 후보에 15%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저때가 어느 시점인가요? 네,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당선이 이제 확정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축하를 받는 막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때 기분이 지금 다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제가 이겼습니다만은 또 21대도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지 않았고 또 심기명 후보께서 또 열심히 했던 후보였기 때문에 더 참 남다른 그런 감회를 가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김기현 당선인 나왔을 때도 같은 질문 좀 드렸었는데 통합당에서 이제 유일하게 울산에서 현역의 당선이시잖아요. 개인의 기쁨도 잠시 전국적으로 보면 정말 야당의 참패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선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뭐 우리 당이 이번에 울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네 번이나 연거푸 실패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이번 우리가 총선에 임하면서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또 여러 가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발언 또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비전 제시 이런 부족 등 여러 가지 그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당에도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좀 해서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민들은 내가 선택한 당선인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지를 지켜보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이런 공약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총선을 무사히 치른 대한민국의 저력,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좀 보이는데요. 지금부터는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울산 경제를 살리겠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운동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제가 8년 동안 예. 6년을 경제 지원 상임위원인 예, 산업통상위를 6년을 했고 또 간사를 하고 또 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하고 예. 또 에너지 관련 특위위원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는 뭐 시민들께서 이번 이책 당선에 정말 식어져가는 대한민국 또 경제 맥박이 느려져가는 우리 예. 울산 경제를 위해서 이책위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살리기에 제가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놓으신 게 수소 특화단지 유치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우리 울산이 수소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예. 제가 2014년도부터 수소 관련 법안을 만들고 또 제안을 하고 또 우리 울산이 이제 수소 생산이 한 60% 70% 생산되면서도 수소협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정부를 설득시켜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가 되어서 대한민국 수소협회가 우리 울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소진흥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올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첫째로 우리 저희 집념으로 추진했던 그 옥동 두항동 40만 평 울산 테크노 산단 그 지역에 수소 특화단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제가 발빠르게 제가 정부를 설득시켜서 예. 수소 특화단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채익 당선인께서는 이제 요번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에 도전하시겠다고 이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이제 역임을 하면서 수소 특화 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고요. 그동안 수소 경제와 관련된 법안 제정안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수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령도 좀 제정이 돼야 되고 또 수소와 관련된 인프라를 또 확충해야 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수소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수소 특화단지 이걸 꼭 좀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울산시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와 함께 이 시너지 효과를 더 좀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뭐 산자위원장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탈원전 폐기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당의 또 1호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울산 안에서도 원전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이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이래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배제된 가운데 기존 추진되던 신규 원전 6기를 포함해서 예. 또 신고리 5, 6호기 문제도 바로 폐쇄 조치하려는 그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탈원전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를 하고 해서 이 신고리 5, 6호기는 살려냈습니다만 아직도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해서 신규 원전 6기는 거의 백지화돼 있고 또 정부에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재개 움직임이 있다가 또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부가 또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껏 정책 수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상임위원장이 만약 된다면은 예. 꼭 이 부분은 제가 뭐 향후 대통령 면담을 비롯해서 또 국무총리라든지 관계장관과 꼭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예. 저희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란 공약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이 공실률이 한 34%에 지금 육박합니다. 예,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특히 또 재래시장 상권이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을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19대 때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법을 제가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을 섰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저는 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꼭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한 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사업입니다만은 예. 그렇게 해서 재래 상권을 한 5억 정도씩 예. 지원을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지원 또 여러 가지 정보 예. 또 홍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서 하여튼 좀 그 상권이 성공됨으로써 여타 상권도 같이 이래 네. 동반 성장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야말로 상권 부활 정책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만은 예. 이 부분을 제가 꼭 좀 유치를 해서 한번 우리 지역에 한번 예. 꼭 성공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예.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 반가워할 그런 정책들이네요. 지금까지는 조금 굵직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 현안들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이제는 좀 더 지역 문제로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남구, 가, 옥동, 신정동, 무거동 일대인데요. 이 지역 현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남구 갑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하나는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입니다. 예. 이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구 옥동 10만 평방미터가 넘는 땅에 현재 공시지가는 1,200억 이상. 이런 땅에 군부대가 있다 보니 부대를 이전하고 부지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2016년 이채익 의원이 의뢰한 용역에서는 문화와 주거 기능을 결합하자는 개발 제안이 나옵니다. 또 국방부에서 또 이전 방식으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나옵니다. 2015년 창원시는 육군 39사단 이전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했는데 지자체가 대체 부지에 병영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군부대는 기존 부지를 지자체에 양도하는 겁니다. 선뜻 나서지 않던 국방부와 울산시가 2018년 실무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엔 국방부가 이전 계획을 밝히고 울산시는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개발 이익이 이전 비용보다 많으면 차익을 국방부로 넘겨야 해서 실제로 이전을 하더라도 현명한 개발 방식을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남구갑 출마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는데요. 그만큼 해당 지역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예, 이제는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먼저 그 옥동 군부대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옥동 군부대의 제일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의 대다수가 산림청 부지였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서 국방부로 관리 전환하는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화되고 이제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에 우리 울산광역시의 옥동 군부대 이전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올 9월 울산광역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이 지역에 행복문화타운을 조성을 저는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주 중으로 제가 국방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또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은 꼭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제가 수렴하고 또 울산광역시와하고 또 국방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 옥동 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신규명 후보는 여기다 혁신타운을 조성하겠다. 강석구 후보는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채익 후보께서는 당시 이런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옥동 군부대 부지가 3만 1,000평인데요. 거기에 도로나 공원 등 공적 기능 부지를 제외하면은 실제 가용 부지는 한 15,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석유공사 부지 하나만 해도 15,000평을 다 확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 도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저 부분은 또 지금 소유권이 지금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혁신도시 또 지금 제2 혁신도시 계획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9월달 울산광역시의 용역 결과를 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특히 우리 울산 중구의 혁신도시가 한 90만 평이 더 되거든요. 예. 거의 다른 지역도 혁신도시가 한 100만 평 정도 규모인데 지금 저희 지역을 혁신도시로 하기는 너무 부지가 비좁다 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의견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또 하나 주민들의 큰 관심사 도시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네, 남구 신정 3동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예. 다 함께 어울림 신정 3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폐가로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서 아이 돌봄을 위한 시설로 쓰겠다는 건데요. 행복아이 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당선인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업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 신정 3동이라든지 또 우리 3호동, 여타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희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첫째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그야말로 도시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복지라든지 생활의 또 문화의 질을 더 높이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를 설득하고 또 울산광역시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여튼 그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역 공약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 타워를 건설하겠답니다. 지역 관광 산업을 좀 염두에 두신 걸로 좀 보이는데요. 저는 막 근본적으로 우리 울산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꿀뚝 없는 산업, 문화관광 산업에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또 관심과 예산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 저는 예.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의 이영산이라고 하는 그 남산에 그 타워를 예. 남산 타워를 해서 울산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또 인근에는 천혜의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정원 태화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화강과 연계하는 또 그 짚라인을 지난번 그 김기현 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그 예. 짚라인 설치 이것도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안 됐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광역시와 같이 한번 검토를 예. 하고 또 저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남산 타워와 짚라인 이걸 꼭 좀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생활 환경과 관련된 공약들 짚어봤습니다. 네,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계속해서 지역 공약들 좀 살펴보지요. 이번에는 교통체계를 비롯한 교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교통체계의 변화, 도시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울산의 교통체계가 6, 7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태화강역에서 KTX를 이용한다든가 도심에서 트램을 이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당선인도 계속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란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교통이 울산이 참 불편합니다. 원하는 대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울산이 이제 광역시고 인구가 120만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버스와 택시가 이제 주 우리 교통수단인데 예. 이제 좀 다양화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다양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지 이제 다양화의 전제 조건은 이제 경제성과 편리성이 꼭 그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일부 후보께서는 트램 예. 구상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울산 광역시에서는 또 경전철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구체화시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인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트램보다는 경전철 쪽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예. 뭐 이 부분도 원체 재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는 문제고 또 이 재원 확보 방안과 또 경제성 부분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부담 문제 이런 게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공론화 좀 시켜서 예. 정책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체계 변화와 별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민식이법은 원래 취지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스쿨존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늘리는 것도 같은 취지였는데요. 이 사고 운전대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이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 어떤 의무화 이거는 이제 법으로 좀 만들어진 건데 보다 근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들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민식이 법을 관련해서 어린이 관련 그 교통
법률 문제가 1년 내내 안 되다가 예. 제가 그 행안위 법안소위위원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고 제가 작년도에 제가 이제 정부하고 교통공단 또 지역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어린이 교통 관련 정책 점검 또 현장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예. 굉장히 우리 울산의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노약자의 교통 안전이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국비를 한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많이 해소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울산 전체로서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관련 법도 재정비해야 되고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울산이 급격하게 도시화되면서 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예, 예. 그저 그야말로 획일적인 또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라서 제대로 안전 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가운데 도시가 성장됐다는 것이 큰 맹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 재정이 지금 예. 각급 학교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인도를 다 확보하는 계획은 지금 정부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제 조기에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법령의 재정비는 예. 좀 구체적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5 총선에서 남구 갑에 당선된 이채익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앞으로의 의정 활동 이런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이제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행동과 실적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철저히 낮은 자세로 국리민복을 더 정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울산의 여러 가지 기업, 또 자영업자, 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역시와는 더더욱 우리가 협업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 6분이 정말 우리 120만 시민들에게 충직한 그런 봉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저도 이제 동료 의원들과 정말 잘 협의해서 그 역할을 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정말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거듭거듭 이번에 이런 영광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선거운동 하실 때 일전에 저와 했던 인터뷰에서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정치 경계하겠다, 청산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꼭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활동 부탁드립니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UBC 2020 총선 특집 울산의 미래를 듣는다. 오늘은 이채익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당선인을 모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